반갑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의 건강지킴이 임송아입니다.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의 명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공만을 위해서는 이기적일 필요가 있다. 하지만 최고 수준에 올라가려면 결코 이기적이지 않아야 한다. 다른 사람들과 가까이 하고 함께 교류하며 지내라. 젊은 나이에 성공을 한 CEO나 스타들의 인터뷰 중에는요, 성공을 하고 꿈을 이뤘는데도 왠지 외롭다고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여러분이 계시던데요. 그러고 보면 최고의 행복은 사회적 성공이나 경제적인 풍요만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닌 듯 합니다. 조던의 이야기처럼 주위 사람들과 함께 나아가는, 그래서 더불어 행복해질 때의 성공이 최고가 될 수 있을 거예요.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라디오로 생방송되는 오전 11시 유튜브에서 원음방송 또는 몸 건강, 마음 건강 라이브를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고요. 오른쪽 하단에 구독 버튼 누르시면 원음방송의 다양한 컨텐츠들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몸 건강, 마음 건강 서울시 관악구 광덕안정한의원 안우식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건강상담 원하시는 분들 전화주세요. 서울 02-8232-2000번, 서울 전화 02-8232-2000번이고요. 문자 상담도 가능합니다. 샵 8970 우물정 누르시고 897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신청하실 땐 상담받으실 분의 키, 몸무게, 연세를 적어주시고요. 얼굴 사진이나 아픈 부위의 사진도 함께 보내주시면 더욱 자세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은 안우식 원장님과 목 디스크에 관한 내용을 함께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원장님, 요즘에 정말 스마트폰 없이는 우리가 생활이 안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꼭 스마트폰을 보면 이렇게 좀 이렇게 고개를 내려서 보다 보니까 목이 굉장히 많이 아프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목 디스크가 많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네. 2019년 현재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을 정도인데요. 네. 제 주위를 둘러봐도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스마트폰은 우리한테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네.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하지만 또 불청객을 하나 데려왔는데요. 그게 바로 목의 통증입니다. 스마트폰을 오래 사용하다 보면 누구나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어깨를 움츠리는 자세를 하게 됩니다. 네. 이런 자세가 오래 지속이 되면 목과 어깨의 통증을 유발하고 또 심하면 손이 저리거나 목을 움직이는 것도 이제 불편해지게 됩니다. 흔히 사람들이 목 디스크 아닌가? 나 목 디스크인 것 같아 라고 걱정하게 되는 증상이죠. 네. 정말로 스마트폰을 오래 보거나 아니면 컴퓨터를 오래 사용하다 보면 목이 이렇게 뻐근하면서 약간 만져보면 돌덩이가 있는 것처럼 탁탁할 때가 있어요. 네네. 이게 그러면 목 디스크의 전조 증상 같은 건가요? 네, 일단 목과 어깨 통증이 이제 한의원을 찾으시는 가장 흔한 증상 중 하나인데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연관성은 있지만 이제 그것만으로 목 디스크인지 아닌지는 판별할 수는 없습니다. 네, 일단 목과 어깨가 돌덩이처럼 단단해지는 것은 목과 어깨의 주변 근육들이 긴장돼서 단단해지는 건데요. 네. 같은 자세로 오래 있거나 교통사고와 같이 순간적으로 과도한 힘을 받으면 그 종아리 근육의 알이 베기는 것처럼 네. 목과 어깨의 근육이 과긴장된 상태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목과 어깨 근육이 굳어있는 정도가 심하냐 아니냐에 따라서 목 디스크냐 아니냐 그건 아닙니다. 네, 목 디스크는 네. 흔히 우리가 불편하다고 느끼는 근육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근육보다 더 안쪽으로 들어가서 척추뼈 사이를 연결해주는 디스크라는 말랑한 조직이 척추뼈 안쪽을 지나가는 신경을 자극해서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단순히 근육의 상태나 근육의 긴장, 통증만 가지고 목 디스크라고 진단하진 않습니다. 네. 다만 이런 목과 어깨 근육의 과도한 긴장과 통증이
목 디스크의 초기 증상과 유사한 면은 있습니다만 목의 통증이나 증상이 없는 목 디스크도 꽤 많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보통 어쨌든 목이 좀 안 좋으면 목이 아픈데 네. 이 목의 통증과 목 디스크가 어떤 연관성이 있나요? 네, 목 디스크도 초기에는 목이 아프고 네. 단단하게 강직되는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목 디스크의 정확한 이름은 네. 경추 추간판 탈출증입니다. 경추는 목뼈를 의미하고요. 추간판은 척추의 사이에 있는 판이라는 뜻이고 이 추간판을 영어로 디스크라고 합니다. 아, 네. 그래서 사람들이 목 디스크라고 줄여서 많이 부르게 되는데요. 목뼈 사이의 추간판이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척추 사이로 탈출되는 것을 바로 목 디스크라고 부르는 경추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합니다. 네. 탈출이라고 해서 완전히 척추 사이를 빠져나가 버리는 게 아니라 마치 햄버거를 위아래로 꾹 누르면 가운데 있는 고기 패티가 앞으로 삐져나오게 되는 것과 비슷한 거죠. 네. 그럼 어쨌든 뭐 말씀하신 것처럼 햄버거 이제 빵 사이에 있던 패티가 네. 이렇게 한쪽만 눌러주니까 튀어나오는 네, 그런 맞습니다.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 왜 이게 한쪽만 압박이 되며 왜 튀어나오게 되는 건가요? 네, 척추 사이의 그 판이 이제 디스크가 패티처럼 이제 그런 건데요. 네. 외부로부터 강한 충격을 받는 경우에 그럴 수 있고요. 아니면 반복적으로 외부의 충격이 누적되는 경우에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는요, 그런 충격을 받은 기억이 없는데도 목 디스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죠. 네, 이때의 원인 중 가장 많은 경우가 안 좋은 자세나 뭐 습관 등으로 인해서 목 근육이 과도하게 긴장되는 것입니다. 목과 어깨의 근육이 과도하게 긴장이 되면 네. 목뼈인 경추 사이로 과도한 압력이 생기거든요. 네. 네, 거기다 좌우 근육의 긴장이 비대칭으로 비뚤어지게 강하게 나타나게 되면 척추간판인 디스크의 특정 부위에 걸리는 힘도 아주 강해지게 됩니다. 네. 그러면 디스크가 이제 햄버거처럼 삐져나오게 될 수가 있죠. 그리고 일자목이나 거북목과 같이 목뼈에 정렬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도 네. 마찬가지의 이유로 목뼈 사이에 과부하가 생겨서 디스크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 디스크의 진행 과정에서 네. 추간판 디스크가 척추 사이를 빠져나와서 주위를 지나가는 신경을 건드리게 될 때 이제 그때는 단순한 목 어깨 근육의 긴장이나 통증과는 또 다른 양상으로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좀 한쪽으로 이렇게 기대 앉는다거나 아니면 너무 앞으로 이렇게 쏠려 있으면 그러니까 네. 한쪽으로 힘이 과부하가 되면 이게 이제 튀어나올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럼 신경을 건드리면 그냥 근육통과는 좀 다른 양상의 통증이 느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아프게 되나요? 네, 그 척추뼈랑 그 사이를 채우고 있는 그 추간판의 뒤에는 척수신경이 이제 지나가게 되는데요. 네. 그 추간판의 측면에서는요, 그 신경들이 어깨랑 팔을 향해서 이제 지나갑니다. 네. 그 신경들이 팔의 움직임과 감각을 담당하게 되는데요. 비유하자면 물이 흐르는 호스를 발로 꾹 밟으면 네. 물이 제대로 이제 못 지나가잖아요. 아, 네. 네, 그래서 살짝 밟으면 뭐 압력은 강해지는데 물의 흐름에는 뭐 큰 영향은 없고 네. 흘러는 갈 수 있죠. 그래서 추간판도 마찬가지로 네. 신경을 강하게 압박하지 않는 경우는 호스를 살짝 밟은 것처럼 디스크의 증상이 크게 나타나지는 않고요. 네. 은은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흔히 병원에서 목 디스크 끼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상태입니다. 네. 실제로 추간판이 척수나 신경 분지를 제대로 자극하기 시작하면 신경들이 지나가는 지역으로 그러니까 팔이나 손 쪽으로 통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네, 그 신경들은 팔과 손의 운동과 감각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어깨나 팔 그리고 손의 근력이 사용하는, 약해지기도 네. 하고요. 네, 그리고 뭐 감각이 좀 무디게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뭔가 이상한 기분, 나쁜 느낌으로 뭔가 시린다든지 뭐 저린다든지 그런 이상한 기분 나쁜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네. 네, 특히 목을 디스크가 압박하는 방향으로 더 움직였을 때 추간판이 신경을 더 강하게 압박을 하게 되는데요. 네. 이때 증상이 더 심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 목 디스크의 증상은 단순히 목이 아픈 것뿐만 아니라 디스크가 신경을 압박하면서 나타나는 어깨에서 손에 이르기까지 나타나는 뭐 감각 이상, 감각 장애와 운동 이상, 뭐 근력이 떨어지는 근력 약화 네. 등이 있고요. 심한 경우에는 디스크가 파열되면서 나타나는 연관통이라고 해요. 네. 목과 거리가 있는 부분인 두통, 치통까지도 다양하게 네.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목 디스크인데 목은 전혀 안 아프고 팔이나 손만 아플 수도 있나요? 네, 팔이나 손만 아플 수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목 디스크는 단순히 목 근육이 긴장된 것뿐만 아니라 그냥 신경이 눌려질 때 네. 발생을 하게 되기 때문에 목이 전혀 안 아픈데도 그 팔 안쪽만 시리다든지 뭐 저리다든지 아니면 힘이 빠진다든지 하는 그 목의 통증이 아닌 다른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네. 근데 보통 이런 목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일자목이나 거북목인 분들이 더 많이 나타나는 형태인가요? 네네. 그렇죠. 일자목이나 거북목이 있을 경우에 그게 나타나기가 쉬운데요. 그런데 일자목이나 거북목이 있다고 해서 다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네, 일자목과 거북목이 있는 분들이 그 척추 사이의 압력이 심해질 때 그때 디스크가 뒤로 삐져나가서 이제 신경 자극이 생기게 되죠. 그럼 이제 외관으로 봤을 때는 좀 그냥 정상적인 목의 상태인데도 디스크가 올 수도 있나요? 네, 맞습니다. 외관적으로 봤을 때 정상인데도 오고요. 심지어는 만졌을 때는 되게 부드러운 경우도 있습니다. 네, 바깥에서 만졌을 때는 네. 우리 승모근이라고 하죠. 네. 어깨가 그렇게 단단하지 않고 부드러운데도 목 안쪽에서는 그 부분에만 압력이 강하게 걸려서 디스크가 튀어나오게 되면 디스크 증상이 생기게 됩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목 디스크인데 팔이 아플 수도 있고 네네. 또 꼭 일자목이나 거북목이 아니어도 내가 목 디스크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이게 자가 진단은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네. 진단은 그럼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네, 진단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뭔가 좀 그런 저리다든지 네. 팔이 아니면 팔의 감각이 이상하다, 힘이 떨어진다, 이제 그런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먼저 목 디스크를 가장 첫 번째로 의심을 많이 하게 되고요. 네. 그때는 이제 CT나 MRI 혹은 뭐 기본적으로 엑스레이를 먼저 찍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진을 통해서 이제 목 디스크가 튀어나온 위치나 네. 얼마나 튀어나왔는지 그 정도를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런데 디스크가 튀어나왔는데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증상이 별로 없는 경우도 네. 많습니다. 그래서 그 증상의 정도를 명확하게 파악하려면 사진상으로는 전부 되진 않고요. 네. 직접 근육을 움직여보고 또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증상이 나타나는 정도를 확인하는 이학적 검사라고 부르는 동작 검사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목을 뭐 좌측이나 우측 혹은 뒤쪽으로 기울여서 압박을 해서 그 증상이 나타나는 정도를 보고요. 네. 그리고 얼마나 심한지 그리고 어떻게 발현이 되는지 그것들을 이제 사진 다음으로 또 확인해서 진단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환자가 호소하는 뭐 불편감의 정도에 따라서 그 치료 방법을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양방에서는 보통 이제 4주에서 6주 정도 물리치료, 찜질치료나 아니면 약물치료 혹은 주사를 통해서 하는 주사치료 그리고 도수치료와 같은 비수술 보존적인 치료를 하면서 경과를 관찰하게 되고요. 네. 그리고 보존적인 치료로 효과를 잘 못 보거나 뭐 잘 모르겠다거나 아니면은 상태가 너무 나빠서 네. 신경을 심하게 누를 경우에 팔을 잘 움직이지 못하는 경우 손가락의 감각이 아예 못 느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에는 튀어나온 디스크를 직접 잘라주는 뭐 수술까지도 고려를 하게 됩니다. 근데 저는 갑자기 이제 혼자 생각해 보면 이게 튀어나온 부분만 잘라내면 통증이 좀 사라지나요? 네. 튀어나온 부분을 잘라냈을 때 아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그 디스크 때문에 목이 통증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근육에서 또 통증이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에는 디스크를 잘라낸다고 해서 목의 통증이 사라지지는 않고요. 그때는 그 통증의 원인이 되는 목과 어깨 근육까지 같이 치료를 해 주어야 되고 튀어나온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신경을 압박합니다. 네, 신경을 압박했을 때 나타나는 감각장애, 예를 들어서 손이나 팔에 나타나는 그런 증상들, 힘이 떨어지는 증상들, 그런 것들을 제거할 수 있는 게 디스크 수술이 되고요. 네. 목의 통증이 사라지진 않습니다. 네, 사라지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요. 디스크가 그 원인이라면. 어쨌든 수술이라는 건 조금 더 인위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수술까지 가기 전에 좀 보존적 치료로만 치료가 가능하도록 좀 디스크가 좀 의심되는 분들은 빠른 진단이 좀 필요할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한방에서는 어떻게 치료를 하나요? 네, 한방에서는 일반적으로 이제 척추 주위의 경락과 그리고 아까 어깨와 팔로 간다고 했죠. 네. 그래서 어깨와 팔로 가는 그 경락을 함께 이용해서 침과 등 치료를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틀어진 목뼈와 근육이 아까 디스크의 과부하를 일으킨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부분을 바로잡는 추나 치료도 함께 하게 됩니다. 네. 특히 추나는 작년까지는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았는데 올해 2019년부터는 이제 건강보험 적용이 되어서 네. 이전보다 적은 비용으로
많은 분들이 추너를 통해서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네. 또 이제 증상이 심하신 분들은 한약 치료를 통해서 좀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고 그리고 디스크가 받는 긴장과 근육이 받는 긴장들을 많이 완화시켜주고 하는 이제 불편감을 줄여주는 치료를 하게 되고요. 네. 그리고 아직 건강보험은 안 되지만 목 디스크에 아주 효과적인 치료로 봉침 치료가 있습니다. 봉침은 신경에 작용하는 독인 그 벌의 독을 정제해서 약침으로 만들어서 문제가 있는 부위에 직접 주입을 하는 건데요. 네. 수천 년 전인 기원 전부터 이제 살아있는 벌을 이용해서 이러한 치료를 해왔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위생적인 부분과 그리고 안정성을 더 개선해서 지금 치료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 디스크에 아주 효과적이라서 목 디스크 환자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아마 치료를 받아 보신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네. 그래서 정리하면 이제 구조적인 뼈의 틀어짐은 이제 추나 치료를 통해서 그리고 근육과 신경의 긴장은 뭐 침과 뜸 그리고 뭐 약침, 봉침 네. 치료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몸의 전체 밸런스를 조절해주고 회복력을 높여주는 한약 치료까지 하게 되는데 이런 치료들을 따로따로 하게 되는 건 아니고요. 좀 탄탄하고 빠른 회복을 위해서 일단 한 번에 여러 가지 치료를 동시에 진행하게 됩니다. 네. 근데 사실 이런 치료들을 만약에 끊게 되는데 다시 자세가 좀 틀어지면 다시 이제 디스크가 올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완치라는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생활 습관을 잘 하면은 완치가 됩니다. 다시 재발을 안 할 수가 있는데 뭐 어떤 수술을 받든지 아니면 어떤 시술을 받더라도 내 생활 습관이 무너지고 다시 악화 요인이 발생하면 다시 그런 증상들이 생길 수밖에 없죠. 네. 평상시 관리가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특히나 지금 강의를 들으시면 나도 목이 좀 아팠는데 팔이 좀 저렸는데 목 디스크 아닌가 사실 걱정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근데 목 디스크가 아니라 목 디스크와 유사한 증상을 나타내는 다른 질환이 있다면서요? 네, 여러 가지 병이 있는데요. 네. 일단 엑스레이나 CT, MRI 사진상으로 디스크가 튀어나오지 않았는데 그런 이상이 없는데도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목 디스크의 증상이 있는 분들이 있는데요. 네. 그런 많은 분들이 이제 흉곽출구 증후군이라고 하는 그 병에 해당이 됩니다. 흉곽출구 증후군은 좀 생소하거든요. 이게 어떤 건가요? 네, 앞서서 그 목 디스크 설명드릴 때 네. 그 척추뼈 양옆으로 척추신경이 나와서 그리고 어깨와 네. 팔로 쭉 내려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네. 척추에서 빠져나오기 전에 척추 안쪽에서 척추신경이 눌려지면 이제 그것이 목 디스크가 되고요. 그런데 거기서 눌려지지 않았는데 척추 사이로 신경들이 빠져나와서 어깨랑 팔로 가는 길목에서 압박이 되는 것이 흉곽출구 증후군입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이제 신경이 압박이 되었느냐에 네. 따라서 이 병이 다른 건데요. 흉곽출구 증후군에서 말하는 흉곽은 인체의 그 상체를 감싸고 있는 갈비뼈, 즉 늑골을 의미하고요. 네. 그 늑골의 제일 상단에 있는 상부 늑골에서 신경이 빠져나갈 때 그 출구에서 제대로 빠져나가지 못하는 것이 흉곽출구 증후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증후군이라고 하는 거는요, 명확한 한 가지 원인이다, 어떤 병이다라고 하기보다는 그런 흉곽출구에서 생기는 다양한 원인으로 인한 그 증상들이 있는 그 증후의 집단들을 말하는 병입니다. 네. 그러니까 목 디스크는 이제 척추에 있는 그런 신경 물질이 아니라 다른 목 디스크는 디스크가 이제 탈출된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럼 이거는 신경이 빠져나온 걸 이제 흉곽 출구 증후군이라고. 아, 네. 신경이 우리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전봇대가 있으면 네. 전봇대 이제 중앙에서 송전탑에서 전기를 받아서 전봇대에서 이제 낮게 이제 퍼뜨리게 되는데요. 네. 중앙에서 나오는 길에 나오기 전에 척추 안쪽에서 압박이 되면 목 디스크가 되고요. 그리고 나오는데 전봇대 쪽에서 압박이 되면 갈라져 나와서 나왔을 때 압박이 되면 이제 그것이 흉곽출구 증후군입니다. 척추 내부에서 뭔가가 압박이 되는 게 아니라 네. 척추 외부로 빠져나온 신경이 압박됐을 때를 흉곽출구 증후군이라고 한다. 네, 이 맞습니다. 차이가 있는 거네요. 그럼 증상은 어떤가요? 증상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비슷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눌려진 위치가 다른 것뿐이고요. 네. 똑같이 신경이 압박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경을 압박된다는 것이 동일하기 때문에 네. 신경이 압박될 때 나타나는 증상,
아까 말씀드렸던 뭐 저림이나 시림, 그런 감각 이상, 그리고 근력이 떨어진다든지 네. 힘이 잘 안 통한다든지 그런 증상들이 동일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증상이 목 디스크랑 비슷하기 때문에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 디스크로 오인되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사진상으로는 목 디스크가 있다고 해서 난 목 디스크인 줄 알고 목을 계속 치료를 받았는데 막상 실제 원인은 거기는 그냥 튀어만 나와 있는 거고 문제가 없고 흉곽 출구 그 나오는 늑골 쪽에서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목 디스크 치료로는 좀처럼 효과를 보지 못하고 네, 어떤 치료를 하고 이완을 해줘도 잘 효과를 못 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고생을 많이 하시죠. 그러면 어쨌든 척추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고 목 주변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생기는 건데 목 디스크와 이 흉곽 출구 증후군의 치료 방법이 다른 건가요? 그 흉곽 출구 증후군의 문제 원인은 대부분 근육에 있습니다. 근데 드물게 뼈의 기형이나 어떤 뭐 영구적인 변형으로 인해서 흉곽 출구가 아예 좁아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무슨 말이냐면 네. 우리 첫 번째 늑골이 쇄골 뒤편 아래편에 있습니다. 그 편과 그리고 경추 쪽 그 사이의 공간이 선천적으로 좁아져 있었던 거죠. 네. 선천적으로 좁아져 있는데 티가 안 나다가 어느 순간부터 티가 납니다. 그러면은 이런 경우는 그 사진을 찍어봤을 때 너무 공간이 좁다 애초에 그렇게 되면은 이제 네. 첫 번째 늑골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경우는 좀 드물고요. 네. 그리고 살아있는 그 생뼈를 잘라내는 게 조금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가급적이면은 뭐 그 근육을 먼저 치료해서 최대한 근육을 풀어서 이제 그 증상을 개선할 수 있는 비수술 보존 치료를 이제 많이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양방에서는 그 주변을 풀어주는 도수 치료나 아니면은 뭐 주사 치료를 하고요. 그리고 한방에서는 흉곽 출구를 지나가는 신경들을 압박하는 그 근육들을 풀어주고 네. 그 긴장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는 그 어깨 관절 그리고 그 늑골 관절 네. 그리고 그 경추 관절을 전반적으로 풀어주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침 치료로 그 긴장된 근육들을 부드럽게 풀어줘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은 이제 봉침 치료와 비슷하죠. 그 목 디스크 치료와 비슷하죠. 네. 봉침이나 약침, 침을 해당 부위 근육을 이완시켜 주는 데에 이제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제 흉곽 출구 그 증후군도 흉곽 출구만 긴장이 된 게 아니라요. 네. 뭐 거북목이나 일자목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뭐 어깨 주변에 안 좋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풀어주는 치료가 조금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추노요법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다 이완을 시켜주면은 그것만으로도 상당히 편해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목 디스크와 이 흉곽 출구 증후군이 상호 작용을 하는 건 아닌 건가요? 상호작용을 하지는 않고요. 근데 네. 이제 원인이 비슷하죠. 목 디스크도 긴장된 근육이 만들어낼 수 있고 네. 그리고 흉곽 출구 증후군도 그 긴장된 근육이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래서 목 디스크가 있다고 이제 흉곽 출구가 있냐 없냐를 보기보다는 이쪽이 긴장되어 있으니까 어딘가에서 신경이 압박되고 그러다 보니까 안 좋은 증상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는 그 원인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로 흉곽 출구 증후군이라는 이 뭐 질환은 좀 생소한데 앓고 계신 분들이 많은가요? 앓고 계신 분들이 목 디스크랑 거의 비슷한 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보면은 흉곽 출구 증후군은 명확하게 진단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제 목 디스크는 사진으로 명확하게 진단이 되는데요. 흉곽 출구 증후군은 이런 다양한 검사들을 통해서 진단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통계적으로 많이 남거나 하진 않고요. 보통 목 디스크에 준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흉곽 출구 증후군을 앓고 계신 분들도 많은데요. 보통 본인이 흉곽 출구 증후군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는 목 디스크를 아무리 치료를 해도 별로 차이가 없는 경우 네. 그때 이제 흉곽 출구 증후군이라는 병을 스스로 뭐 검색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진단을 받는 경우도 있고 그때 알게 되기 때문에 실제로 앓고 계신 분들보다 내가 그렇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좀 적고요. 실제로는 환자분들이 많은 편입니다. 네. 지금 방송을 듣거나 보고 계신 분 중에 목 디스크라고 생각해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좀 생각보다 효과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내가 흉곽 출구 증후군이 아닌가 이걸 한번 의심해보고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목 디스크나 흉곽 출구 증후군 결국에는 좋지 않은 자세라든지 좋지 못한 생활 습관 등으로 나타나는 것 같은데요. 우리 주변에서 좀 내가 목 디스크나 아니면 흉곽 출구 증후군을 예방할 수 있도록 좀 마사지를 한다든지 이렇게 좀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까요? 네, 먼저 간단한 스트레칭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목이 뻐근하실 때 네. 목 근육을 풀어주는 스트레칭을 이제 앞
앞뒤 좌우로 하는 방법인데요. 네. 먼저 엄지손가락을 이제 턱 아래에 두고 위쪽으로 밀어서 엄지손가락을 네, 아래에 두고 네. 위쪽으로 이렇게 밀어서 젖혀요. 네, 목을 뒤로 젖힙니다. 네. 그러면서 부드럽게 젖혀줘야 하는데 목 디스크가 있는 분들 중에 간혹 이 자세에서 저린 느낌이 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은 지금 증상이 좀 민감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고요. 뒷목이 저린다는 거죠? 아니요, 팔이 저립니다. 아, 이걸 네. 목을 젖히는데 팔이 저린가요? 네, 목을 젖혔을 때 네. 근육이 긴장돼 있으면 목 뒤가 이제 아프게 되고요. 네. 근데 목 디스크가 있을 경우에 뒤쪽으로 젖혔을 때 그 디스크가 뒤쪽을 살짝 밀리면서 팔로 가는 신경을 자극하면서 팔이 저리거나 네. 뭔가 손으로 전기가 오는 듯한 느낌이 들 수가 있는데 네. 그런 경우에는 아, 지금 내가 상태가 많이 안 좋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 자세는 좀 쉬어줘야 되고요. 좀 편안한 상태에서 좀 편안하게 뒤로 밀어주셔야 되고 보통 스트레칭을 하면 아플 정도로 해야 이게 효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네. 이게 좀 저리거나 아프거나 하면 그 정도에서 좀 멈추고 기다려주는 게 필요한 거죠? 거기서 멈추고 중단을 하셔야 됩니다. 아예 중단을 해야 네, 되나요? 왜냐하면 그것이 강하게 자극을 받고 있으면 더 민감해지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한참 저린 상태를 지속을 하고 제자리로 돌아왔을 때 그 저린 증상이 사라지지 않는 경우도 생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칭 같은 경우는 내 몸에 부담 가지 않는 선까지만 해주시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네, 적당하고 좀 기분 좋은 자극 정도로만 느낄 수 있도록 풀어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이어서는 네. 이제 고개를 숙이는 스트레칭이 있는데요. 네. 고개를 숙이는 스트레칭은 보통 이제 그런 불편감을 느끼진 않습니다. 그래서 양손을 이렇게 깍지를 끼고 네. 네, 뒤통수 위에 올려가지고 꼭 누르는 겁니다. 네, 이거 네. 굉장히 시원한데요? 꼭 누르는 건데요.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이때 내 손의 무게를 이용해서 누르는 거지 내 목을 내리려고 하거나 저항하거나 해서는 안 되고 최대한 이완을 하면서 꾹 잡고 계셔야 되고요. 네. 그렇게 한 20초 정도 해주셔야 되고 거기서 뭐 반동을 준다든지 하게 되면은 오히려 근육이 긴장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기울여 주면서 스트레칭을 합니다. 네. 이제 그 왼쪽으로 기울이면서 왼손을 오른쪽 이제 옆머리에다 두고 당기고요. 당겨요, 네네, 살짝. 당기고 느낌이 없으시다면 그때는 네. 오른손을 엉덩이 밑에 깔고 어깨를 고정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해서 스트레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네 방향을 다 해주시는 것도 좋고요. 네. 그리고 그 찜질을 해주는 방법도 되게 중요합니다. 찜질은 온찜질인가요? 냉찜질인가요? 기본적으로 온찜질을 하게 됩니다. 아. 뭔가 갑작스럽게 외부의 충격으로 뭐 염자가 생기거나 삔 게 아니라면 네. 그 만성적인 통증 같은 경우에는 온찜질을 통해서 조금 그 이완을 시켜주는 게 좋은데요. 네. 제일 좋은 방법은 집에 한 개쯤 있는 그 페트병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네. 페트병을 뭐 1.5리터나 500ml 페트병에 3분의 1 정도 미지근한 물이나 차가운 그 물을 담아서 네. 나머지 공간에 이제 따뜻한 물을 채우게 됩니다. 네, 그렇게 하셔가지고요. 그러면은 한 50도에서 70도 정도 적당히 뜨끈뜨끈한 물이 되는데 그 페트병을 이제 목에다 대고 눕거나 그리고 어깨에 그 찜질을 해주거나 네. 그렇게 해주시고 또 조금 식는다 싶으면은 살짝 버리고 다시 또 따뜻한 물을 채워주시면은 네, 뭐 10분이고 20분이고 찜질을 많이 할 수 있으면서도 지압도 같이 병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그 목 치료에 좋은 찜질 방법입니다. 그리고 페트병에 물을 비우고 나서요. 그 빈 페트병의 뚜껑을 잠그고 네. 목 뒤 후두부 있습니다. 후두부가 어디죠? 뒷머리가 나는 그 바로 위쪽에 보면 단단한 뼈가 있고 물렁물렁한 뒷머리가 끝나는 부위 위쪽에 이 중간 지점에 여기 이렇게 눌러보면 좀 말랑말랑한 부위를 말씀하시는 네, 맞습니다. 건가요? 단단한 부분은 네. 머리고요. 머리 밑에 그 약간 물렁물렁한 부분에 이 물렁물렁한 게 그 근육입니다. 네, 목으로 내려가는 근육이기 네. 때문에요. 이 부분에다가 이제 페트병을 대고 눕는다든지 그냥 누워서 꾹꾹 눌러서 그 움직여주면서 지압을 해주면은 네. 그 근육들을 목 아래쪽 근육을 풀어주는 것과 같은 그런 효과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목 주변 부위나 어깨 이런 데를 좀 눌러주는 것도 도움이 되나요? 네, 도움이 됩니다. 이것도 너무 아프게 하면 또 안 좋은 거죠? 너무 아프게 하면 오히려 더 아픈 일이 생깁니다. 다음 날이나. 네. 네, 근육을 좀 풀어줄 수 있는 방법들 알아봤는데요. 좀 마지막으로 목 디스크를 예방할 수 있는 생활 습관들이 있으면 좀 다시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보통 이제 디스크는 외부의 충격이 아닌 대부분의 디스크가 네. 생활 습관에서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평소 습관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평소의 자세가 가장 중요합니다.
바른 자세로 앉고 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뭐 지겹도록 평소에 들으셨을 그렇죠. 텐데요. 어릴 때부터 정말 들었는데 그렇죠. 지켜지지가 않아요. 네, 참. 그렇죠. 그래서 네. 오래 앉아 있는 분들의 자세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혹은 뭐 스마트폰을 본다든지, 그리고 컴퓨터를 오래 본다든지, 아니면은 공부를 한다든지 네. 이런 상황 같이 이제 어쩔 수 없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네. 꼭 중간중간에 이완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잠깐 뭐 1시간 한번 쉴 때 목을 만져주고 네. 어깨를 만져주고 그냥 부드럽게 만져주기만 해도 좋아지고요. 그리고 머리를 식힐 겸 고개를 들어서 창밖을 보고 지나가는 사람도 보고 네. 하면서 좌우로 움직여주는 것만 해도 되게 많이 좋아집니다. 네. 그래서 그 공부나 컴퓨터를 할 때는 한 각도만을 계속 유지하게 되기 때문에 특정 근육이 쉴 시간이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스트레칭을 해주고 잠시 돌아봐주는 것이 좋고요. 네. 그리고 평생의 4분의 1, 그리고 많게는 3분의 1의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게 바로 수면 시간, 잠자리인데요. 네. 시간이 많은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내 몸에 잘 맞는 베개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러니까요. 이게 꼭 낮은 베개만 좋은 것도 아니고 높은 베개가 나쁜 것만도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또 누구는 어떤 베개가 좋다고 하고 네. 시장에도 온갖 베개들이 많이 나와 있죠. 네. 근데 이제 그 사람마다 머리의 크기도 다르고요. 무게도 다르고 뒤통수의 모양도 다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잘 맞는 베개도 나한테는 안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나에게 잘 맞는 높이와 푹신함이 어떤 건지는 직접 경험해보고 조금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편안한 게 좋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딱 베고 자고 일어나 봤을 때 정말 편안한 베개를 베고 자면 일어났을 때 목이나 그 어깨 쪽으로 그런 불편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느낌을 잘 보셔야 되고요. 네. 자고 일어났는데 뭔가 좀 불편하거나 뭔가 피로가 덜 풀린 것 같다거나 혹은 며칠째 뭐 꿈자리가 안 좋다거나 그런 상황에서는 과감하게 베개를 바꾸셔야 되고요. 이때 베개에 투자하시는 돈은 아끼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목 디스크가 무엇인지부터 목 건강을 위한 좋은 습관까지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원장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니 강의 오늘은 안우식 원장님께서 목 디스크에 대해 자세히 강의해 주셨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찾아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약이 되고 복이 되는 꿀 같은 건강 정보 튼튼보감 시간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가리비입니다. 가리비는 건강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원장님께 여쭤볼게요. 원장님, 가리비가 참 맛있는데 이게 우리 몸에 어떤 도움이 되나요? 네, 겨울은 이제 해산물이 마시는 계절이라고 네. 하죠. 바다의 향을 가득 품고 있는 가리비도 그중 하나인데요. 가리비는 단백질과 미네랄이 풍부하고 네. 맛은 담백하면서도 그 독특한 풍미가 아주 인기가 높습니다. 특히 가리비는 필수 아미노산, 아르기닌, 타우린, 칼슘 등의 성분이 풍부해서 네. 성장기 어린이들에게 좋은데요. 어린이의 성장 발육에 촉진하고 어르신들에게는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데도 네. 도움이 됩니다. 가리비에는 칼륨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네. 칼륨 성분은 이뇨작용이 탁월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가리비는 체내 나트륨을 소변으로 배출시켜 혈압을 정상 수치로 되돌리는 작용을 하는 칼륨이 아주 풍부하기 때문에요. 네. 짜게 먹거나 혈압이 높은 분들에게 좋습니다. 가리비에 들어있는 칼륨 성분은 네. 혈관 속 나트륨을 배출시키고요. 혈중 지방인 콜레스테롤도 감소시켜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고 고혈압의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네. 그리고 체내 엽산 흡수를 도와주고요. 조혈작용으로 적혈구, 피를 만들어주는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 빈혈 예방에도 좋은데요. 단백질과 미네랄이 풍부하지만 저칼로리이면서 이제 저지방, 저콜레스테롤이 음식이기 때문에 칼로리를 조절해야 하는 식단에서 안성맞춤이고 또 무기질 성분도 많아서요. 그 부족한 영양분을 채울 수 있기 때문에 건강한 다이어트를 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네. 또 가리비에 들어있는 타우린 성분은 간의 회복, 그리고 간세포 활성화 등에 이제 도움을 줘서 간 기능 향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술을 많이 마셔서 간이 손상이 됐을 때 회복을 촉진하기 때문에 숙취 해소에도 도움이 됩니다. 네. 가리비 같은 조개류는 따로 맞는 체질이 있나요? 네, 가리비 같은 조개류는 보통 태양인과 소양인에게 잘 맞는데요.
태양인들은 보통 그 고기, 육류를 잘 못 먹고요. 네. 대신에 해산물이나 또 가벼운 잎채소들을 잘 먹습니다. 어. 이제 그런 체질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리비 같은 이제 조개류가 조금 잘 맞을 수 있고요. 그리고 소양인 같은 경우에는 몸에 열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 매운 것들, 이런 것들을 먹었을 때 뭐 설사를 한다든지 배가 아프다든지 아니면 얼굴이 빨개진다든지 그런 분들이 계신데요. 그런 소양인들에게 있어서도 열을 내려주는 역할로서 가리비 같은 조개류가 특히 잘 맞습니다. 그런데 다만 가리비는 2월에서 4월까지가 산란기고요. 이때는 식중독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고 그리고 알레르기성 체질의 경우에는 가리비를 익혀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리비가 또 요즘에는 원산지를 잘 보고 먹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원장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튼튼보감 오늘은 가리비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건강상담 시작해 볼 텐데요. 건강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상담 전화 서울 02-823-2000번입니다. 몸건강, 마음건강은 TV와 라디오를 통해 방송됩니다. 원음방송TV는 스카이라이프 채널 187번, KT 올레TV 239번, SKBTV 309번, LG 플러스 278번, 딜라이브 239번, CJ 헬로 238번, 현대 HCN 549번, 제주 KCTV 375번, 금강방송 796번입니다. 라디오는 서울 경기 FM 89.7, 부산 경남 104.9, 대구 경북 98.3,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97.9MHz로 청취하실 수 있고요. 원음방송은 스마트폰으로도 만나실 수 있는데요.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방송 검색하시면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안우식 원장님께서 친절한 상담 해드립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본인 상담이신가요? 예, 예. 네, 키, 몸무게, 그리고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173, 키, 네, 몸무게 64, 네, 나이는 63세. 네. 지금 제 옆에 안우식 원장님 계십니다. 편하게 상담 받아보세요. 예.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그 증상이 어떻게 목이, 되시나요? 예, 목이 불편해갖고 전화 드렸거든요. 목이 어떻게 불편하시죠? 자고 나면 꼭 새벽으로 목이 이제 바짝 말랐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해봤더만 조금씩 뭐 가래 비슷한 게 나오거든요. 네네. 그래, 이게 이제, 비염으로 코가 이제 목을 뒤에 넘어가는지, 하여튼 막 새벽 되면 코 고기 그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새벽 되면요. 그때 코가 조금 막혀 있으신가요? 어떠세요? 아니, 코는 전혀 막혀는 없거든요. 코는 막히는 건 없으신데 예, 예. 꼭 새벽 오래됐는데, 꼭 새벽, 어떤 때는 새벽 1시쯤 돼도 막 거기, 목이 이래 숨는 것도 안 넘어가고, 꼭 입안은 뭐, 바짝 말른 식으로, 그런 목감이 항상 그렇거든요. 항상 그런 상태세요. 평소에 뭐 예. 콧물이나 코막힘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없으시고요. 코 막히는 건 전혀 없는데, 이제 콧물은 이제 어떨 때는 뭐 재치게 하면 콧물을 하면서 줄줄 나오고, 네. 그래, 뭐, 밥 먹고 나도 항상 이제 그 양치질하고 하면, 목이 이래, 뭐, 항상 목이 답답하고 뭔가, 이래, 땡기는 거면 이물창생 있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항상 목이 답답한 느낌이 드시고 예, 예, 예. 그러면은 이제 그래서 하면서 이런 식으로도. 이물질이 있는 것 같은 느낌. 예, 예, 예. 네. 그러면 가래를 뱉으려고 하실 때 가래가 나오나요? 그럼 가래는, 담배는 전혀 안 피우거든요. 그럼 가래는 안 나오는데, 네네. 그냥 이제 조금 뭉치지는 그런 조금씩 나오거든요. 아, 네. 그 지금 이런 말씀하신 경우에는요. 네. 예. 뭐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긴 한데 이제 직접 제가 직접 확인을 하지 못해서 구강 상태를 뭐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만 먼저 코 때문에 생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 이제 뭐 미세먼지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코가 안 좋아지면은요 잘 때 숨쉬기가 불편하거나 그랬을 때 입을 벌리고 잡니다. 그러면 목이 말라 있는 경우가 생겨요. 네, 입을 벌리고 주무시는 게 아니면은 그런 쪽이 아닌 거고요. 예.
그러면 그 다음으로 생기는 문제는 뭐가 생기냐면 우리가 스트레스나 많이 받거나 그리고 노폐물들이 많이 쌓였을 때 그 가래같이 목에 무언가 걸리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게 있는데요. 그거를 매핵기라고 부릅니다. 매핵기. 네네. 매실에 씨가 있는 기운이 있다라고 해서 뭔가 자꾸 목이 불편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입도 이제 건조해지시는 분들이 많으시고요. 이런 경우는 이제 스트레스로 인한 경우들이 예, 많은데. 여보세요? 네네. 한 가지 더 제가 여쭤보겠는데 이게 그 신경성하고 연관이 됩니까? 연관이 제가 많습니다. 그 신경 저 공황장애 약하고 우울증 약을 복용하거든요. 아, 네. 그래 그 연결된 합병이 그게 연결돼가 그런지 그 약은 이제 우울증 약하고 공황장애 약 보름 약기만은 한 몇 개 가거든요. 그게 뭐 공황장애가 머리로 왔는지 머리가 막 선뜻선뜻하는 그런 느낌이 들고 어지럽고 속도 한 번씩 미칠 끊고 그래 그 약을 먹으면 좀 편한데 그 현상이 목으로 연관이 되는지. 네,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그 코 쪽의 점막 질환이 아니라면 많은 경우가 아까 말씀드렸던 매핵기라는 질환인데요. 그런 질환 같은 경우는 아주 그 한방에서는 이제 정신과, 신경정신과 쪽으로 많이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신경성으로 스트레스를 정말 많이 받거나 혹은 내가 좀 불안하거나 그럴 경우에 이런 불안해요. 증상이 생깁니다. 네, 그래서 뭐 약물을 복용하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상담을 잘 받아서 그걸 해소하시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경정신과 약을 다 먹는데 그거 먹으면 마음이 편하고 그렇죠. 그런 느낌이 없거든요. 이 그 머리에 어느 건데 목은 또 항상 그 세번 때만 그게 이제 나타나니까 네네. 아주 괴로울 정도로 막 어질도 나고 막 그런 현상이 나타나. 그렇죠. 이제 보통 그 정신과 약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의 그 화학물질들을 그대로 분비를 시켜줘서 우리 몸을 좀 편안하게 해주는 게 있는데 그래도 내 마음속에 있었던 그런 것들은 남아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그냥 단순히 약만으로 그것을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불안하고 좀 우울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단순히 약만 먹는 것이 아니라 상담을 통해서 상담을 통해서 정말 그런 부분들을 좀 극복을 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요. 한의원 쪽으로 그 상담 받아야 됩니까? 네, 한의원 쪽에서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매핵기 같은 경우 말씀하신 증상의 경우에는 그런 부분 한약으로도 또 치료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이제 뭐 간기울결이라고 해서 내가 분노를 참거나 혹은 내가 그 정신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때 그런 부분들이 몸에서 바깥으로 이제 드러난다고 합니다. 정신에서 육체로 드러나는 증상으로 하나가 매핵기예요. 그래서 매핵기는 기분할 때 그 기자입니다. 그래서 매실에 핵이 있는 그 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매핵기요? 네, 매핵기라고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으로 봤을 때는 매핵기의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네, 그런 부분들은 이제 또 가까운 곳에 내원을 하셔가지고 말씀을 오늘 저한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말씀을 하시면 치료를 또 잘 해주실 겁니다. 네, 선생님, 가까운 한의원 내원하셔서 이제 매핵기라고 하셔서 상담 한번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담 고맙습니다. 네,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럼 다음 전화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본인 상담이신가요? 네네. 네, 키, 몸무게, 그리고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키는 175고 몸무게는 60kg고 나이는 70입니다. 아, 네. 지금 제 옆에 안우식 원장님 계십니다. 궁금한 점 물어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네네. 올 2월에 네. 배가 아파서 동네 병원을 갔더니 초음파 검사 결과 담석증이라고 진단을 받았어요. 그런데 거기서는 그 수술을 하는 것보다 재발률이 한 20%밖에 안 되니까 용해제를 사용해서 한번 녹여보자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약을 먹고 있거든요. 용해제를. 아, 네. 그게 가능한 건지, 용해가 가능한 거지, 아니면 수술을 받아야 되는지, 진짜 재발률이 한 20%밖에 안 되는지, 그걸 좀 알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수술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하시고 싶으시면 할 수가 있으시고 담석 같은 경우에는 정말 크게
막혔을 경우에는 통증이 아주 극심하게 되고 그때는 뭐 수술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용해를 시키시는 방법이 아무래도 몸을 절개하지 않기 때문에 낫고요. 그리고 지금 연세가 70세시죠? 네. 네, 연세가 좀 있으시기 때문에 그 수술을 하면은 우리가 회복을 새로 해야 됩니다. 네. 몸을 찢고 들어가야 되고요. 그 부분이 회복되는 기간 동안 되게 몸이 좀 힘들고 피로할 수 있고 회복됐을 때도 이전 면역 같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뭐 병원에서 말씀하셨던 그런 뭐 그 병원에서도 수술을 할 수 있으면은 뭐 당연히 해야 된다면 네, 하겠지만 녹여야 된다는 것은 지금 뭐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했을 때 70세시면은 지금 용해를 하는 방법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이제 해서 용해를 이제 해드리는 걸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큰 통증은 없으셨나요? 네. 다시 그 통증은 재발 안 하셨고요. 예. 네, 보통 담석과 같은 경우에는 담석증이 있는 분들만 담석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담석이 있는지 모르고 잘 정상 생활을 잘 하시는 분들도 아주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담석이 있는 것 자체에서 증상이 크지 않으시다면 지금 미리 수술을 고려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혹시나 이제 더 커졌다든지 그래서 내가 불편하다든지 그러면은 이제 수술을 고려하실 수 있는데 병원에서 그 용해를 시키는 쪽으로 제안을 하셨다면은 그쪽으로 더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초음파상으로 아마 보여질 거예요. 재발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나요? 실제로도 한 20% 정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재발률이나 이런 그 확률 같은 경우에는 사람마다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 안 좋은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내게 안 맞는 뭐 음식을 먹는다라든지 특히 음식에서 많이 생깁니다. 네, 안 맞는 음식을 자주 먹고 좋아하고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재발을 더 잘하게 되고요. 그런 거 말고 특별히 그런 게 없으시면서도 몸 상태가 좋고 평소에 뭐 채식이나 식사를 가볍게 하시면서 운동도 잘하시고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재발률이 확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평균이 얼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내 생활 습관이 어느 정도 되고 내가 지금 같은 몸 상태로 봤을 때 이거를 내버려 두면은 재발할까 안 할까를 생각을 해보시는 것이 더 좋은 겁니다. 네. 선생님, 평소에 이제 생활 습관 같은 경우에는 좀 건강하게 지킨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러면 저는 오전에는 한 1시간 내지 1시간 반 동안 동네 산을 돌고요. 네. 저녁 때는 2시간 내지 3시간 동안 헬스장에 가서 운동 헬스도 많이 하고 하시는데? 그러거든요. 네네.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그렇게 쭉 해왔어요. 왜 해왔느냐면 당뇨가 있어요. 그래서 당뇨 치료도 할 겸해서 했다가 이제 이 담석증까지 생긴 거거든요. 물론 담석증이 당뇨하고도 조금 연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네네. 맞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네. 네. 그 당뇨하고 조금 연관성이 있나요? 그러니까 인체에 있어서 연관성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병이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당뇨 같은 경우에도 그 췌장의 기능이 떨어져서 생기는 거고요. 그 상황에서는 다른 어떤 부위의 기능이 떨어져도 어떻게 보면 뭐 이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음식 같은 경우에 주로 어떤 것들을 좋아하시고 어떤 것들을 잘 못 드시나요? 저는 뭐 인위적으로 내가 이제 채소나 가볍게 먹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몸무게가 자꾸 빠지는 거예요. 내가 그러네요. 2년 전만 해도 한 80kg 나갔거든요. 175cm 60kg이시니까. 많이 빠지셨네요. 네, 그런데 이게 매년 한 2kg씩 빠지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가정 내력이 전부 이렇게 왜소해요. 네네. 그래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그래도 매년 한 2kg씩은 빠져요. 그게 당뇨로 인해서 그렇다고 생각하고 노화 현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해요. 네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내가 이제 내년 1월쯤에서 초음파 검사를 다시 하기로 했거든요. 네. 근데 네네. 그때에 뭐 예를 들어서 조금씩이라도 줄어들었다든지 네. 아니면 현 상태였다 그래도 이제 이 용해제를 계속 먹는 게 나은가요? 그렇죠. 수술을 하는 것은 되게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수술이 뭐 우리가 주변에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네.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가 있지만 수술 같은 경우에도 안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경우들이 종종 있고요. 네. 선생님 지금 저희 방송 시간이 다 돼서요. 우선은 지금 용해제를 드시는 걸로 조금 더 권해드리고요. 더 궁금하신 점은 다음에 다시 전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은 안우식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엔 한의사 최진용 박사님과 함께 할게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